신장은 한 번 나빠지면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매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음식, 그중 일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신장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조차 모른 채 이미 늦은 시점에 병원을 찾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당신의 신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음식과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심장처럼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도 간처럼 쉽게 피로를 느끼게 하지도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신장의 기능은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떨어집니다. 눈에 띄는 통증도 뚜렷한 증상도 없습니다. 실제로 신장의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 대부분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렇게 늦게 발견되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약으로도 식이요법으로도 정상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까진 멀쩡했는데요.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면 그 어제는 이미 신장이 거의 기능을 잃은 상태입니다. 신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고 그 중에서 불필요한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이 복잡한 여과 과정이 멈추면 혈액 속 독소가 쌓여 온몸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나타나는 증상은 붓기, 피로, 가려움, 고혈압. 하지만 그건 이미 늦은 신호입니다. 신장은 단 한 번의 손상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가장 섬세한 장기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오래 침묵하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짭짤하고 기름진 음식, 고단백, 고칼로리 식단은 신장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망가뜨립니다. 문제는 한 번 망가진 신장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식탁에는 나트륨과 단백질이 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라면 한 그릇, 햄 한 조각, 심지어 커피 전문점 음료 속에도 신장을 혹사시키는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픽, 나트륨 1일 권장량 2000mg에서 실제 평균 섭취량은 3800mg. 소금이 많으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합니다. 신장은 이 높은 압력을 버티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써서 필터링을 하죠. 결국 세뇨관, 소변을 만드는 미세관이 손상되며 신장은 서서히 피로해집니다. 화면 전환, 현미경 아래 신장세포가 붙고 파괴되는 그래픽. 또한 요즘 유행하는 고단백 식단도 문제입니다. 단백질이 많으면 그 부산물이 요산과 크리아티닌으로 변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육류 위주 식단을 오래 유지하면 신장은 쉴 틈 없이 과로하게 됩니다. 화면, 스테이크, 프로틴 쉐이크, 달걀 흰자 등 고단백 음식이 겹쳐짐. 고칼로리 음식은 비만을 불러오고 비만은 결국 당뇨병성 신증의 원인이 됩니다. 당뇨병 환자의 10명 중 5명이 신장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픽, 당뇨병 환자 중 47%, 신장 손상 동반. 즉,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음식이 결국 신장을 조용히 공격하는 셈입니다. 소금, 설탕, 지방, 단백질. 이 네 가지는 현대인의 식탁을 지배하고 그 대가로 신장은 조금씩 무너져 갑니다. 조용한 피아노 사운드, 화면, 식탁 위의 음식들이 천천히 사라지고 물 한 잔이 남는다. 진짜 건강한 식습관은 화려하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자연에 가까운 식단이 심장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삑! 이 블록은 약 3-4분 구성. 시각 자료는 인포그래픽 플러스 음식 실제 영상 플러스 인터뷰 컷을 조합.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입니다. 이 기능이 떨어지면 혈압이 오르고 빈혈이 생기고 심지어 뼈까지 약해집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하루에 약 180리터나 신장을 통과합니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노폐물과 수분은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필요한 성분은 다시 흡수됩니다. 그런데 이 정교한 과정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혈액 속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독소들은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며 피로, 두통, 식욕 저하, 가려움 같은 증상을 일으킵니다. 또한 신장은 우리 몸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합니다. 이 기능이 무너지면 붓기가 생기고 혈압이 오르며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이 진행될수록 심장병, 고혈압,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함께 증가합니다. 신장은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조절하는 핵심 조절센터입니다. 게다가 신장이 나빠지면 적혈구를 만드는 에리스로포에틴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산소가 부족해지고 피부가 창백해지고 숨이 차며 쉽게 피곤해지죠. 이게 바로 신장성 빈혈입니다. 또한 신장은 칼슘과 인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도 합니다. 기능이 떨어지면 칼슘 흡수가 줄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빨리 진행됩니다. 결국 신장이 약해진다는 건 단순히 소변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시스템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지만 그 피해는 전신으로 번집니다. 신장이 80% 이상 손상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렇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병원에 왔을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죠. 화면 전환, 건강검진 결과지를 바라보는 중년 남성의 표정, 놀란 듯 멈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통증도 없고 피로도 천천히 오기 때문에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대부분 놓칩니다. 그래픽. 신장 기능 저하율 100%에서 80%로, 50%에서 20%로 각 단계의 무증상, 경미한 증상, 피로, 부종, 말기 표시. 신장이 망가져도 처음에는 단순히 요즘 피곤하네, 붓기가 조금 있네, 이 정도로만 느낍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경고 신호입니다. 화면, 손가락과 발목의 붓기, 얼굴이 부은 아침 모습 클로즈업. 왜 이렇게 늦게 알게 될까요? 그 이유는 신장의 대체 능력 때문입니다. 신장은 두 개가 있고 한쪽이 손상돼도 다른 하나가 그 기능을 대신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래픽. 왼쪽 신장 50% 손상, 오른쪽 신장 150% 가동 시각화. 이 보상작용이 처음에는 우리를 지켜주지만 오히려 문제를 늦게 발견하게 만듭니다. 두 신장이 모두 지치고 나서야 그제서야 몸이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죠. 그때 나타나는 것이 피로감, 붓기, 혈압 상승, 그리고 아침 소변에 생기는 하얀 거품입니다. 화면, 세면대에 비치는 거품 낀 소변 컷. 자막, 이건 단순한 거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단백질 좀 많은가 보네 하고 넘깁니다. 이 작은 거품 하나가 신장 손상의 첫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화면 전환, 의사 진료실, 명의가 진지하게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함. 신장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의 가장 무서운 점은 증상이 없는 병이라는 겁니다. 음악이 낮게 깔리며 문구 등장. 몸이 괜찮다고 느낄 때 이미 신장은 병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까지 멀쩡하던 50대 남성이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5%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간신히 생명을 구했지만 투석이 불가피했죠. 그분은 평소 건강검진도 받고 혈압약도 규칙적으로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겉보기엔 아주 건강해 보였죠. 하지만 속에서는 신장이 이미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화면은 진료실에서 명의가 환자의 차트를 펼쳐보며 이야기함. 검사 기록을 보니 수년 전부터 혈압과 단백질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지만 그때마다 괜찮겠지 하고 넘기셨습니다. 증상이 없으니까요. 화면은 서서히 변하는 그래프. 혈압 수치 위로, 단백뇨 수치 위로, 신장 기능 아래로. 결국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 하루아침에 신장이 멈춰버린 겁니다. 정적,
음악이 잠시 멈추고 화면에는 병실 침대에 누운 환자의 손이 잡혀 있는 모습. 지금 그분은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인공신장을 통해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몸속 노폐물이 쌓여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화면은 투석실의 실제 장면, 기계 소리, 흐릿한 조명, 창밖의 새벽빛.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성 나레이션 톤으로. 교수님, 전 그냥 조금 피곤했을 뿐인데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잠시 정적 후 의사의 진지한 표정. 이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조금 피곤했다는 그 한마디 안에 신호가 이미 다 들어있었던 겁니다. 음악이 천천히 올라가며 화면 어둡게 전환. 신장은 멀쩡해 보이는 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혈액 속의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 노폐물들이 혈관 벽에 쌓이면서 우리 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은 점점 굳고 좁아집니다. 결국 동맥경화, 즉 혈관이 굳어버리는 병이 생기죠. 문제는 이 과정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무런 통증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장병 환자에게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이 신부전 그 자체가 아니라 심혈관 합병증입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혈액 속에 노폐물과 염증 물질이 쌓입니다. 이게 혈관을 공격해 심장, 뇌, 그리고 눈의 혈관까지 망가뜨립니다. 심장이 과부하를 받게 되고 혈압이 오르며 혈관은 점점 더 손상됩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결국 신부전, 뇌졸중, 심근경색으로 이어집니다. 처음엔 그저 조금 붓고 숨이 차고 피곤할 뿐이지만 그건 이미 신호입니다. 신장이 혈관을, 혈관이 심장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신호죠. 신장은 혈관과 운명을 함께합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혈관도 망가지고 혈관이 망가지면 신장도 더 빨리 무너집니다. 그래서 신장병은 혈관의 병이라고도 부릅니다. 신장은 단순히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사실 신장은 혈압을 조절하는 중심장기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면 신장이 망가지고 반대로 신장이 망가지면 고혈압이 생깁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를 공격하며 끝없는 악순환을 만들죠. 신장이 혈압을 조절하는 이유는 레닌이라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이 호르몬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몸의 염분과 수분 균형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신장이 손상되면 이 균형이 무너집니다. 몸은 염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혈관의 압력이 점점 쌓이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만성 고혈압. 혈압약을 3년째 먹고 있었는데도 계속 수치가 오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신장이 문제였습니다. 이건 정말 자주 보는 패턴입니다. 고혈압이 신장을 망가뜨리고 신장이 또 혈압을 더 올립니다. 그 사이에서 혈관은 점점 약해지고 심장까지 위험해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결국 신부전과 신부전이 함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혈압은 숫자가 아니라 신장의 건강을 보여주는 경고등입니다. 혈압이 오를 때마다 신장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6g 이하로 권장합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실제 섭취량은 그 3배에 가깝습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속 염분과 수분의 양이 동시에 늘어납니다. 이때 혈액의 양이 증가하고 그만큼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신장은 이 과도한 염분을 배출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을 하게 되죠. 문제는 이 과부하가 쌓이면 신장의 여과 기능이 조금씩 손상된다는 겁니다. 한번 손상된 신장세포는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소금이 조용히 신장을 무너뜨리는 과정입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습관은 소금이 많습니다. 김치, 찌개, 젓갈, 라면, 심지어 밥 반찬까지
이 모든 음식에 이미 염분이 숨어 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나 찌개는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해 더 많이 먹게 됩니다. 국물 한 그릇만 마셔도 이미 하루 권장량을 넘는 경우가 많죠. 소금 한 숟가락에는 약 2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된장 한 큰술, 간장 한 작은술, 이 세 가지만 넣어도 하루 기준치를 훌쩍 넘깁니다. 결국 우리는 짜다고 느끼지 않아도 이미 신장을 공격할 만큼의 염분을 먹고 있는 겁니다. 소금은 맛을 내지만 신장에게는 독입니다. 짠맛이 입에 남을수록 신장은 조금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식탁 위 보이지 않는 살인자가 있습니다. 뜨거운 음식은 짠맛을 덜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찌개나 라면은 생각보다 훨씬 짜죠. 뜨거운 음식은 짠맛을 덜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찌개나 라면은 생각보다 훨씬 짜죠.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염장식품은 이미 세포 속까지 소금이 스며 있습니다. 겉으론 안 짜 보여도 몸속엔 소금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숨은 소금. 신장을 가장 조용히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조미료는 작은 숟가락 반, 간장은 1스푼, 된장은 반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소금 대신 마늘, 생강, 후추, 레몬즙으로 간을 하면 맛은 살리고 신장은 지킬 수 있습니다. 생선이나 고기는 저염 간장이나 식초 소스에 살짝 찍어 먹어도 풍미는 그대로예요. 짠맛은 줄이되 식탁의 즐거움은 잃지 않는 것. 그게 진짜 건강한 습관입니다. 당뇨로 인해 혈액 속 포도당이 높아지면 그 당이 신장의 미세혈관 벽을 손상시킵니다. 그래픽 신장 속 모세혈관이 점점 두꺼워지고 막히는 모습. 처음엔 단백뇨가 조금 생기고 이후엔 혈압이 오르고 부종이 시작됩니다. 화면, 손발이 붓는 장면, 체중이 늘어나는 사람의 모습. 결국 신장의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가 굳어지고 여과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래픽 자막, 사구체 경화, 신부전, 투석. 당뇨가 오래 든 분이 피로감, 부종, 소변 거품을 느낀다면 그건 이미 신장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의사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며 마무리. 당뇨를 방치하면 결국 신장이 먼저 무너집니다. 밤에 자주 소변을 본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아졌다면 그건 단백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눈이나 발이 자주 붓고 아침마다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이미 신장이 제 기능을 잃기 시작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증상들은 모두 피로로 착각하기 쉬운 신호지만 실제로는 몸이 도와줬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조기 검진이 생명을 지킵니다. 칼륨이 많은 과일과 채소는 건강에 좋지만 신장이 나쁜 분들에겐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몸속 칼륨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입니다. 그 결과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습니다.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면 신장이 그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과부하가 걸리죠. 건강을 위해 먹은 음식이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리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습니다. 의사, 좋은 음식이라도 신장 상태에 맞는 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칼륨이 적은 식품을 선택하세요. 감자나 시금치 같은 채소는 물에 담가 데치면 칼륨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단백질은 하루에 생선 한 토막, 계란 하나 또는 살코기 50g이면 충분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먹는 단백질은 결국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소변 검사 한 번, 혈압 체크 한 번이 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장은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